저기 규격집에서 참고로 샹크는 남아있고 나머지 손잡이는 없는데요. 요거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KS 기계 제도에서 요거 페이지 10페이지로 검색을 한 다음에 21번에 보니까 손잡이 요런 거는 지금 따로 안 보이지만 샹크는 남아 있어서 요거 다시 KS 규격에 있는 거 가지고 다시 정정을 할게요. 그러면 요거 수정을 할게요. 자, 돌출 컷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해서 스케치 편집. 그러면 요거 2mm 지우고요. 자, KS 기계제도 규격에 있는 거 가지고 자, 그러면 먼저 요게 직경부터 자, 직경을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10파였죠? 그러면 10파이면 9초가 그 다음에 10.6 이하가 되고요. 그러면 요게 K의 치수는 8 곱하기 8이 되고요. 그래서 다시 요거 수정하겠습니다. 다시 8로 바꿀게요. 샹크는 KS 규격에서 남아있어서 자, 그리고 길이는 다시 규격집에서 볼게요. 11mm로 다시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8일 때 길이는 그래서 11mm입니다. 그래서 컷 돌출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피처 편집에 들어가서 이게 구간이고요. 11mm. 그래서 요거 샹크 부분은 다시 수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K에 대한 허용차는 요걸로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죠. 요거 H12 그래서 제로에서 마이너스 0.15 H12 아래 0 도면에 적을 때 H12를 적어야 돼요? 아니면 마이너스 0.15를 적어야 돼요? 요거 적어도 되고요. 치수차 요걸 적어도 되고 요거 적어도 되고요. 허용차 적어도 되고. 네. 그래서 요 부분 다시 정정했습니다. 그리고 필렛도 요 끝에서 작업을 하니까 그래서 이쁘게 안 나와서 돌출 컷 전에 그래서 여기다가 필렛을 하셔도 되고요. 그냥 편하게 대칭으로 해도 되고 정확하게 할 필요 없고 비대칭으로 해도 되고요. 값은 그냥 임의값 살짝 안 이쁘네. 값을 좀 키워볼까요? 1에 2로 이건 너무
21로 들어가 버렸구나. 꼭 비대칭이 아니어도 그냥 임의대로 요거는 해주시고, 자, 다음은 요게 나사산 표시로 할게요. 자, M12에 대한 나사산 표시. 그리고 못따기 돼 있는 요게 엣지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표준 규격은 KS, 유형은 기계 나사산, 그리고 M12 1.75가 마침 없거든요. 그냥 M12로 할게요. 자, 길이는 여기서 그냥 다음 면까지 자, 여기까지 하면 되고, 나중에 이제 요거 어셈블리로 조립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사산 표시를 해서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 나사산 표시는 요게 나사산 모양이 안 나타납니다. 그럴 때는 이미지를 여기에 입혀도 되고, 그 다음에 이미지 비율 때문에 형상이 잘 안 나올 경우에는 실제 나사산을 만들어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 나사산은 위에 보면 나사산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요게 끝단 엣지 동일하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단은 요 규격부터 먼저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은 매트릭 다이 앞에 설정값 그대로 왔고, M12에 1.75 요거는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줄나사는 있는데 얘가 적용이 되는지 또는 에러가 나는지 그거는 한번 볼게요. 그래서 다줄 나사를 체크를 하고, 만약에 이게 안 만들어진다면 그냥 일반 나사로 하도 됩니다. 그래서 다줄 나사를 일단은 체크는 해 볼게요. 자, 그리고 얘가 자, 먼저 시작 옵셋을 체크를 할게요. 그래서 바깥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서 먼저 오프셋에다가 이거 체크할게요. 그리고 옵셋 거리는 1.75 곱하기 2 그래서 1.75 곱하기 2 할게요. 다줄 나사라서 한 줄 나사 쓰면 한 1.75만 옵셋하고 반대 방향 바깥에서 들어오게끔 잠깐 2 안 해도 될 것 같긴 하다. 그러면 1.75만 한 피치만 한 피치만 빼도 될 것 같네요. 살짝 오케이. 그냥 1. 아이고 값을 잘못 놨네. 1.75만 옵셋을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충돌이 나면 안 돼서 일단은 요 길이가 아까 얼마였냐면
잠시만요. 네. 캐드 파일에서 볼게요. 77이니까 요 끝에까지 가면 안 돼서 잠깐 일단 77 입력하고 빼야 되겠다. 블라인드 형태에서 77 그리면 얘가 충돌이 여기서 벽까지 가서 여기서 한 2피치를 뺄게요. 아까 얼마였죠? 1.75 3.5였나요? 곱하기 2 그래서 1.75 곱하기 2 하면 3.5 자, 요 끝에서 빼기 3.5만큼 빼보겠습니다. 앞에 부분이요. 1.75 하니까 막히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끝까지 안 나와? 그러면 여기에도 3.5로 해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도 이 피치 3.5 잠깐 그러면 여기에서 뒷부분이 전체 길이가 3.5 뒤로 옵셋을 하니까 여기는 77에서 빼기 1.75를 빼면 요 끝에서는 요거 수정하겠습니다. 77에서 1.75를 뺀 75.25 오류 나네. 가자. 왜 오류 날까? 잠깐 그래도 오류 나네. 다줄이 지원이 안 되나? 사람은 나올 것 같은데. 다줄을 빼? 한 줄 나사는 잘 만들어지는데 다줄 나사가 안 만들어서 그냥 제가 다줄 나사 체크하고 잠깐만요. 여기는 오류가 나왔구나. 그냥 다줄 나사는 뺄게요. 그냥 모양만 보는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동영상 어셈블리 만들 때만 얘만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도면 작업을 할 때는 다시 오른쪽 버튼으로 억제시켜 놓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 도면을 먼저 작업해야 되니까 일단 억제시켜 놓을게요. 그리고 어셈블리 작업하고 영상 제작할 때는 이걸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저장. 그래서 바이스 2번이고 2번이란다. 품번이 얘가 몇이었더라? 품번 4번. 그래서 핸들 축 그냥 리드 스크류라고 적으셔도 되고
자,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보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색상은 하늘색으로 할게요. 자, 어셈블리 하겠습니다. 새 문서 아이콘 눌러서 어셈블리를 선택을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그리고 찾아보기 들어가서 정렬 기준에 날짜 기준으로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불러올 거는 바이스에 대한 고정점 1번 선택하고 바로 열기. 그냥 바로 확인을 하면 배경을 클릭하면 클릭한 점이 기준점이 되고요. 바로 확인하면 모델링 원점이라 그래서 어셈블리 원점이랑 같은 곳으로 먼저 찾아갈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부품도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부품 삽입에 들어가서 자, 이동쪽 그 다음에 핸들축 다음에 부품 삽입한 다음에 찾아보기 없나? 따로 없군요. 자, 그러면 먼저 요게 메이트 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기준이냐면 요게 자, 얘가 조립되는 곳이 요게 사이에 끼워져야 돼요. 요쪽에 홀에. 자, 그래서 먼저 요게 원통면이랑 그리고 요게 원통면 카운트보로 작업했던 요게 먼저 동심부터 구석을 주고요. 자, 그러면 얘가 쭉 끼워져서 여기서 단차져 있는 여기서 걸리는 곡 요게 면입니다. 그래서 요게 면이랑 그래서 면이 만나는 곳 요게랑 축에 단차져 있는 이 부분이랑 확인해서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단면 보기를 할게요.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이쪽 부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해서 부시가 들어가요. 자, 이쪽에 부시가 들어가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일단은 전체 어셈블리를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바이스라고. 명칭을 줘서 해서 저장을 하고 지금은 현재 아직 요거는 메이트 안 해놓은 상태가요. 자, 부품별로 모델링을 한 다음에 3개 부품 모델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어셈블리로 불러와서 조립을 진행을 했습니다. 요게 그래서 어셈블리 조립하는 방식이 해서 상향식 모델링이 있고요. 하향식 모델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향식은 탑다운 방식이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셈블리에서 시작을 하고 그래서 각 부품별로 파트 1, 파트 2, 파트 3 작업하는 게 하향식. 상향식은요, 지금 우리가 부품 1번, 그래서 부품 2번, 부품 4번,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상향식은 부품별로 모델링을 얘를 먼저 하고, 그리고 어셈블리 맞춰서 조립을 하는 방법. 이게 상향식입니다. 지금 상향식에서 하향식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혼합형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부품은 지금 어셈블리 상태에서 다른 부품 부시는 여기다 부시 작업을 해 볼게요. 그래서 부시 어셈블리 상태에서 이제 파트를 작업할 때 탑다운 방식으로 하는 방법이 요게 자, 어셈블리 탭 상단에 보면 부품 삽입 아래 플라이 업 버튼이 있는데요. 요걸 클릭을 하고 새 파트 어셈블리에서 파트를 시작을 합니다. 기준은 여기 있는 원점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요거 안 잡히네. 원점 클릭해도 적힌 거 아니에요? 이게 없어져야 돼요. 정면을 클릭할게요. 정면. 기준은 어셈블리에서 정면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파트라고 이름이 자동으로 부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이름부터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파트 이름 바꾸기. 참고로 얘가 품번이 아마 있었나? 9번이 있었네, 품번. 그래서 다시 파트 이름 바꾸기 들어가서 해서 품번이 9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스 다시 9번 해서 푸시. 그리고 자동으로 아까 어셈블리 상태에서 정면, 여기 어셈블리 상태에서 정면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스케치 화면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컨트롤 8번 눌러서 볼게요. 그러면 여기 다른 부품도 같이 보여지기는 하는데 제가 여기에다가 대충 사각형 하나 이어서 여기도 사각형 2개, 여기서 니은자 왼쪽 방향으로, 그리고 요소 잘라내기
진행형 해서 요게 드래그해서 니은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냥 선으로 그려도 되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이 점은 요게 선이 파란색으로 바뀌었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이스케이프 안 눌러서 그래요. 그래서 이 선이 요게 자동 위치가 됐어요. 그리고 요게 위쪽도 이 점을 잡고 이 엣지 선택해서 그냥 자동 일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시는 이론적으로 요게까지. 자, 요게까지 딱 맞나요? 나중에 이 길이에 대한 마이너스 공차를 주셔도 되고, 그래서 일단은 만나야 되니까 이 선이랑 엣지를 선택해서 통일선상 이렇게 주고 만나게 줘도 되고요. 그럼 무조건 나중에 요거 길이 치수에다가 마이너스 공차를 부여를 해야 돼요. 무조건. 만약 이게 조금이라도 크게 되면 여기서 나중에 요게 튀어나오게 돼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공차 아니면 처음부터 제가 동일선상 이렇게 주고 내가 공차 값에 대한 해당한 한 0.1mm 길이에 대한 거 한 여유있게 한 1mm 줄이겠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요거는 좀 크게 줄인 거고 나는 0.5mm 처음부터 이렇게 줄이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제로로 갈게요. 나중에 공차 마이너스 공차 꼭 정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엣지 라인은 요 선은 요 엣지 라인이랑 통일선상, 그리고 바깥쪽 요거는 요게 엣지랑 통일선상, 그리고 요게는 조금 내려가지고요. 요게 도피부가 있어요. 도피부 한 0.5 정도 주면 돼요. 요 엣지에서부터 요게 도피부 에서 0.5 자, 그리고 피처에서 이렇게 회전 베이스 그래서 축은 여기 있는 축을 깜빡했다. 이거 축선을 안 그렸다. 자, 나가서 이거 축선을 안 그렸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8번 그래서 스케치에서 중심선 선 그리기 옆에 플라이아웃 버튼 눌러서 중심선 자, 요게 축의 가운데 중간점에서부터 이렇게 수평 방향에 요거 축선 하나 그려 주셔야지만 회전으로 작업이 되겠죠. 피처에서 다시 회전 베이스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요게 도피부라 해서 조립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요게 못따기 안쪽에 못따기를 하고요. 바깥쪽에 조립되는 못따기도 작업을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서 파트를 나간 상태에서 일단 요것만 볼게요. 잠깐만 요거 놔두게 두고 창을 옆에 확대한 다음에 1번을 잠시 숨기겠습니다. 여기 파트를 클릭하면 돼요. 이미지. 그럼 숨겨놓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숨겨놓고 먼저 자, 이 축이랑 부시가 끼워지는 부분 입구 쪽 요게입니다. 요게 자, 요게는 못따기 조립되는 입구 쪽에서 못따기를 할게요.
자, 요거는 C1. 잠깐, 요 크기가 아마 작아서 1로 하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0.5로 해야, 왜 미리 보기가 안 나오지? 요게 간격이 크지 않아서 요거 0.5로 못 따기 했습니다. 요게 1로 하고 또 바깥쪽에 요게 끼워지는 부분에 또 못 따기에 들어가면 아마 요게 살이 많이 안 남아서 살짝 0.5만 못 따기 하고, 그리고 요게는 도피부를 만들어 줄 겁니다. 요게 도피부. 기존에 여기서 스케치에서 여기를 추가 수정을 해도 되고요. 제가 회전 1에다가 스케치 선택을 한 다음에 스케치 편집 들어갈게요. 그리고 컨트롤 8번 눌러서 자, 여기 보면 스케치에서 마이너스가 있는데 요거 불완전 정의인데요. 요거 왜 불완전 정의 됐냐면 이거 사각형 그리고 요게 또 옆에다 사각형 그린 다음에 제가 여기서 잘라다 보니까 요게 선이 나눠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불완전 정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요거 선 두 개 중에 하나를 딜리트 삭제한 다음에 그리고 이 선을 여기다 끝에다 붙여 놓으면 되고요. 여기 구석이 풀려버렸네. 요걸 치워도 여기 위쪽에 동일선상 구석이 있네요. 그러면 아래 거를 치워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끝에다 붙여 놓으면 완전 정의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도피부를 만들겠습니다. 크기는 0.5 기준으로 갈게요. 그래서 원 그리기, 요 코너에서 이렇게 작은 원을 그리고 그 다음에 옆에 선 그리기 해서 4분점에서 수평, 그리고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요소 잘라내기로 해서 진행형입니다. 드래그해서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스케치 들어가서 요게 R값은 0.5R 그리고 요게 직선의 길이는 0.5mm 그 다음에 이 선은 45도 방향 아이고 경사선이랑 여기 있는 수평선을 선택해서 각도 45도로 할게요. 자, 이 R값 0.5의 중심점이 요 선상이랑 일치 수직, 그 다음에 이 중심점이 요게 수평선이랑 일치. 그러면 도피부 완전 정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못따기를 해줄게요. 자, 요게 못따기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썼던 부시 기준으로 해서 드릴 부시 기준으로 해서 못따기를 쓰겠습니다. 그건 참고용으로 갖다 쓰겠습니다. 이게 24번. 그래서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게 참고로 요 용도가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제 1.5의 각도 15도를 많이 씁니다. 그냥 1.5에 15도. 라이너도 주로 보니까 1.5에서 15도. 그 다음에 이제 삽입구식
부시 같은 경우는 이제 각도가 조금 다르기는 하는데 그냥 요거를 갖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건 드릴용 부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지그형 부시라고 보고, 자, 스케치 못따기 들어가서 그리 각도, 그래서 1.5에 각도 15도, 1.5가 수평, 그 다음에 각도가 적용될 거 수직, 자, 요게 이제 완전 정의가 풀렸는데, 요것도 잠깐만요. 요게도 파란색, 이 점은 점이 있다. 점이 일치가 있어서, 그러면 이 점이랑 요게 수직선이랑 파란색이랑 일치, 그 다음에 이 점이랑 이에 대해서 일치. 그래도 완전 그게 치수 0.5 준 게 날라가서 그렇구나. 그래서 트리밍이 돼가지고 치수 준 게 날라가서 그래요. 제가 얘랑 요 사이에서 제가 아까 제로 줬거든요. 동일선상을 줘도 되고, 요게 트리밍 돼서 요 치수가 날라가서 이렇게 없어진 거. 그리고 스케치 종료하고 이렇게 보라색 컬러를 썼네요. 자, 그러면 얘도 색상을 표현으로 갈게요. 약간 연한 보라색. 왜 컬러가 없어? 이건 어셈블리 상태로 됐다. 자, 일단은 파트 편집 나갈게요. 그리고 다시 1번 고정 쪽 이렇게 불러와서 참고로 얘는 자세히 보면 여기 보면 스케치가 하살표가 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지금 어셈블리가 아예 맞춰서 작업이 돼 있어요. 위치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도형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따로 어셈블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요런 게 스케치에서 바깥쪽으로 나갔는데, 이게 그래서 여기 있는 축이랑 그 다음에 이쪽에 고정초에 대한 요소를 참조해서 작업한 거예요. 치수 기입을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약간의 지금 치수 0. 그거 준 거, 도피부 0.5 준 거, 요거 치수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일치하기 위해서 동일선상을 줘도 되는데, 그거 치수 같은 선상이라고 해서 그냥 0을 준 거 빼고는 따로 치수 기입 없이 그냥 다른 솔리드 파트 요소에서 그래서 데이터 엣지를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나가는 거. 그래서 이거는 따로 어셈블리는 한 필요 없습니다. 이게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작업한 거. 자, 그러면 이제 2번 부품도 메이터 시킨 다음에, 자, 요게도 부시도 하나 더 있죠. 그것도 같이 진행을 해 볼게요. 자, 메이터 들어가서, 자, 요게 가운데 내경 홀이랑 축 선택해서 얘가 방향이 반대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대 방향, 요거 메이터 맞춤 뒤집기 눌러서 방향을 바꿔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요게
나중에 가이드 핀 양쪽으로 작업을 한 다음에, 그래서 요게 가이드 핀 작업을 해서 그 다음 붓에서 맞춰주면 이제 얘가 요게도 방향을 맞춰주는데 지금 현재는 방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시 메이트에 들어가서 평행 구속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면이랑 요 면은 서로 평행하라. 그리고 나중에 요 평행 구속은 요거는 삭제할 겁니다. 그 삭제하기 전에 이제 요게 가이드 핀 양쪽에 두 개 가이드 핀이 들어오면 요게 이제 평행은 없어도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 가이드 핀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평행을 줘놨습니다. 그럼 이제 요 사이에 단면 면이 선택되어 있어서 정면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이제 요거 작업 방법 했듯이 여기에서도 이제 똑같이 작업을 할 거예요. 이것도 방법은 앞에랑 동일하게 탑다운 방식으로. 네, 질문 있습니다. 질문요? 예, 잠시만요.